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누가 될지 아직 모르지만 지금까지 각 정당에서 주장해온 상속세 개편 기조를 한번 다시 정리해 봅니다. 네, 이성우 세무사입니다. 우선 이 채널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함께 영상 공유해주세요. 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상속세가 실제로 이렇게 폭발적으로 내기 시작한 거는 불과 5년 전부터입니다. 사실은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연간 10,0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상속세를 부담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2022년 기준으로는 이 상속세를 실제로 내가 신고 납부한 인원이 무려 2만 명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있어도 어떻습니까? 이제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번 시간에는 지난 상속세 세법 개정안부터 최근에 양당에서 정책적으로 논의되고 있었던 상속세 개편 내용을 한꺼번에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자, 우리가 작년 7월 세법 개정안에서 상속세를 줄여준다고 해가지고 화두가 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상속세 계산할 때 자녀 1인당 공제금액을 5천만 원에서 그래도 지난 20년 동안 물가가 10배가량 올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자녀 한 사람이 있으면 상속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5억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자녀 공제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세율도 낮춰준다고 해가지고 여야 간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부자 감세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 현행 최고 세율이 과세 표준이 30억이 넘어가게 되면 50%인데 그 구간을 없애고 과세 표준 10억까지 40%를 최고 세율로 수정을 하자. 그리고 최저 세율이 있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지금 상속세나 증여세나 최저 세율 10%는 과세표준 1억까지만 10%를 적용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세금 낸다고 하더라도 최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구간을 과표 2억까지는 그래도 최저 세율인 10%만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개정안이 올라왔었죠. 그래서 작년 말에 제가 상속세 상담을 할 때도 돌아가신 분 입장에서 자녀가 3명, 4명인 경우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습니까? 지금 중환자실에 계시는데 제발 좀 올해는 돌아가지 마시라고 계속 연명 치료를 해왔던 경우를 심심치 않게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연말에 세법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이 상속세 증여세법이 작년 12월 2일 날 통과가 결국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 해가 바뀌고 나서 많이들 물어보시는 게, 그럼 상속세 이야기는 완전히 물 건너간 것인가? 라고 많이들 물어보십니다만, 우리가 내심 기대를 하고 있는 건 있었죠. 작년 하반기부터 어떻습니까? 여야 할 것 없이 올라온 의원안들을 살펴보면 세부적인 공제액의 차이는 있겠지만 지금 현재 상속재산에서 일괄로 공제하는 5억 원을 이 5억이 너무 적다, 그래서 3억으로 올리자,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이 배우자에 대한 상속공제 최소금액이 현재 5억입니다. 이걸 10억으로 올리자라고 하는 야당안이 나왔고, 각 의원분들마다 나온 의원안을 보면 오히려 더 큰 금액을 공제를 올리자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야당에서 정권교체가 있다고 한다면 지금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게 일괄공제를 현재 5억에서 8억으로 올리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을 더 올려가지고 최대 10억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일괄공제 플러스 배우자 최저공제 금액을 더하면 10억인데 이 공제 금액을 올리면 결국에는 18억까지 공제를 더 받을 수가 있는 셈인 거죠. 그러면서 최고세율은 일단 현행 50%를 유지하는 기조를 택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일관되게 이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부자 감세라고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세율 구간은 그대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현재보다 공제 금액을 늘리는 구조로 최대 18억 원까지 공제를 할 수 있다면, 거기다가 개인 사정에 맞는 추가적인 공제, 상속 채무나 다양한 공제를 좀 더 받게 된다면 최대 20억까지는 상속세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필요가 없다. 그래서 2023년 통계 자료를 보면 이 과세 표준 10억까지는 추가적인 상속세 세부담에서 자유로워지는 셈인데, 2023년에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전체 인원이 얼마입니까? 18,282명입니다. 이 중에 과세 표준 10억에 미달하는 사람의 비중의 합계가 무려 75%나 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분들에게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면서, 그리고 소위 말해서 자산가들이 납부하는 세금은 어느 정도 세수 확보가 여전히 가능하니까 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냐라고 야당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야가 지난 3월 초에 추가적으로 합의가 된 부분이 바로 부의 수평이동에 해당하는 돌아가신 분의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은 이 상속세를 폐지하자라고 했죠. 그래서 앞서 살펴본 것처럼 배우자 상속받는 재산에 대해서 공제 금액을 얼마나 올리지라는 이런 차원의 이야기를 꺼내지 말고 아예 상속세를 없애자라고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현재 야당의 대선 후보인 이재명 후보께서도 그 당시 3월 달에 동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생각을 해봅시다. 이 배우자 상속세가
상속세가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가장 큰 변화는 어떻습니까? 바로 상속인들 간의 의사결정이 크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일단 배우자한테 상속재산 비중이 많이 배분이 될 거예요. 아주 특수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왜냐하면 일단 국가의 세금을 적게 내야 그 재산이 일단은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 남아있을 거니까 어머님한테 있다면 남은 시간 동안 또 준비를 해서 자녀들이 더 받아오는 기회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가 폐지된 배우자에게 이 재산이 많이 배분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녀 입장에서는 세금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있는 상황에서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고 가정을 할게요. 이 상속재산은 35억인데 이걸 배우자하고 자녀 2명이 법정 지분대로 상속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현재는 일괄공제 금액 5억하고 법정 지분을 기준으로 한 배우자 상속공제 15억 원을 합산해서 총 20억 원의 공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35억에 대한 상속세는 약 4억 4천만 원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된다고 해서 이 배우자가 35억을 우선 딱 가져가게 되면 당장은 상속세가 없겠죠. 그렇지만 미래에 2차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남은 자녀들은 이 35억에 대한 세금 10억 원을 내야 되기 때문에 과거에 미리 나눠서 낼 수 있었던 상속세를 미래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내는 의사결정으로 궁지에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도치 않게 이런 상황이 몰리게 되기 때문에 만약에 배우자 상속세가 폐지가 된다고 하면 반드시 같이 논의가 되어야 하는 게 바로 지난 3월 달에 기재부에서 발표한 유산 취득형으로 과세 구조를 개편하는 방식이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일단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상속재산이 있으면 상속인이 몇 명이든 각자 얼마나 분배 비율을 가지든 상관이 없이 일단 국가에 납부할 세금부터 먼저 정해집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상속받을 재산이 100억이다 라고 한다면 일단은 여기에 대한 상속세 44억이 먼저 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유산 취득형으로 바뀌면 각자 25억 원씩 상속이 된다고 했을 때 각자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만 부담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4명에 대한 세금을 다 더한다고 하더라도 총 부담할 세금은 33억으로 대략 4분의 1가량 세금 부담이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상속세 관련해서 실제로 저한테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에 항상 상담이 끝나고 말미에 물어보시는 게 뭐냐면 작년에 이 상속세 물 건너 갔으니까 또 올해 정권이 많은 분들께서 예상하시는 방향으로 정권이 바뀐다고 하면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두는 게 아니냐라고 많이들 물으시는데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이 상속세 개편에 대한 이야기는 작년 하반기부터 어느 정도 국민과 국가가 어느 정도 합의가 된 약속이기 때문에 올해라도 임시국회가 열려서 어떻게든지 좀 더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통과가 될 걸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야당 국회의원 중에는 대부분이 지금 기재부나 국세청 출신이 많으십니다. 소위 말해서 정통 세제 관료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세제 개편을 도입하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논의가 되길 개인적으로는 염원하고 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상속세 못지않게 손을 봐야 될 게 시급한 게 뭐냐면 바로 증여세입니다. 지금 증여를 할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어떤 겁니까? 크게 두 가지죠. 첫 번째는 어떤 겁니까? 같은 사람으로부터 과거 10년 이내에 증여를 받은 금액이 2번, 3번이 되면 횟수하고 상관이 없이 합산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한테 내가 증여를 1번 내지 2번 정도는 받을 수가 있겠지만 3번, 4번 연속해가지고 증여를 받는 건 더 많은 세금 부담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증여재산 공제도 지금 현재 성인 자녀라면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가 없죠. 그래서 내가 현실적으로 증여를 해주려고 하는 재산 가치 대비해서 너무나도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적다는 점, 그리고 이런 증여재산 공제 금액이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를 해주는 겁니까? 아니죠. 10년마다 한 번씩만 공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 혜택도 체감하기에 너무 적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속세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살아생전에 내가 원하는 시점에 원하는 금액을 내가 충분히 세금 부담 없이 증여를 해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증여세 개편도 함께 꼭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마지막 알람 설정까지 해두시면 가장 먼저 도움이 되는 절세 정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 찾아볼게요.